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신학진단인데요. 제목은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왜 신학을 왜곡할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7년이 넘었는데요. 유익한 여러 가지 신학 정보를 제공하지만 가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을 제가 지목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유튜브도 종종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총신대학교 교수들이 현대신학, 특히 바르트와 모트만 신학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는데, 특히 이 네 분이 이상원, 서철은, 박용규, 문병호 교수가 다 같이 총신대학교 교수 혹은 교수 출신으로서 이상원 교수는 모트만을,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바르트 신학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립니다. 그냥 이분들의 신학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 그들의 신학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트와 모트만 신학을 비판하는 것을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저서도 많지만 특히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한 명씩 한 명씩 이분들의 잘못을 알게 되어서 어저께까지 이제 네 분의 총신대학교 혹은 출신 교수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의 비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상훈 교수, 은퇴 교수죠. 교회 기독교 윤리 전공인데 조지신학도 강의를 했나봐요. 왜 조지신학과 윤리는 독일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에는 거의 모든 대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윤리학 교수가 조지신학까지 영역을 넓히는지 뭐 그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분의 교수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신학을, 특히 모트만 신학을 왜곡하는 분이 바로 이상원 교수였습니다. 그의 모든 강의가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일방적인 왜곡과 편견에 치우친 아주 심각한 모트만 신학 왜곡이었습니다. 이상원 교수의 모트만 해석 비판을 여러분이 보시면 얼마나 그가 모트만을 일방적으로 잘못되이 왜곡하여 비판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상원 교수의 모트만 해석 비판은 정말 모트만을 한국에 심각하게 잘못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서 제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고 제가 비판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철원 교수는 총신계열 합동교단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원로 교수로 알려져 있고요. 저서도 남겼고요. 또 유튜브 활동도 자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바르트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를 바르트가 부정했다는 거. 그의 저서에서도 발견되고 그의 유튜브에서도 발견되는데, 이것도 정말 심각한 날조여 왜곡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려드렸습니다. 서철원 교수의 삼위일체론이 바르트의 삼위일체론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통이 아니다 혹은 뭐 이단이라고까지 해도 제가 봐주겠는데, 워낙 저 사람들은 자기의 정통주의에 빠져서 자기와 조금이 달라도 뭐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삼일체론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바르트가, 제가 자꾸 모트만과 바르트를 섞어서 죄송합니다만, 바르트가 삼일체를 얼마나 심도 있게 깊게 그의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 뒤에 바로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을 요약한 것을 바로 설명해 드려서
비교하라고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만, 진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경규 교수는 교회사 교수이기 때문에 조지 신학이나 교리를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은 아닌데, 칼바르트가 왜 자유주의로부터 돌았었거나 신정동주의가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교회사적인 고찰이긴 합니다만, 그분의 강의 내용에는 심각한 오류와 잘못된 편견이 있음을 알고 제가 이 방송도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어제까지 두 차례 문병호 교수의 칼바르트 신학의 비판이 얼마나 엉터리 헛발질인지 두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해야 할까 고민인데요. 할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만은 야합타드 이분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분도 칼바르트의 신학을 하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수용하는 것이었고 모두를 매도하고 비판하고 왜곡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바르트가 존재 유배가 아니라 신앙의 유배가 아니라 존재 유배를 가르쳤다는 등 그의 변증법이 해결에서부터 왔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바르트의 그 삼위일체가 뭐 양태론이니 뭐 전혀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없는 엉터리 헛소리 헛발질을 하는 걸 보고 제가 흥분하여 두 차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분들의 바르트와 몰토한 비판이 얼마나 근거가 없고 자료에 충실하지 않는 잘못된 비판인지 여러분에게 네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현대신학, 바르트와 몰트만의 신학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매우 비열하게 왜곡할까. 내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봤어요. 일단 무지와 편견이 아닐까. 일단 무지하다는 거죠. 이 네 분들 중에 한 분만이 서초롱 교수님만이 이분은 영국에서 공부했나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은 아닌 걸로 보고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어 문헌을 잘 접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 바르트를 비판한 그런 신학자들, 근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의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르트의 원전, 본문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일어 능력이나 또 바르트의 수많은 논문들을 비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 바르트를 잘못 비판한다고 할 수 있고 또 역시 그래서 미국의 소수 잘못된 신학자들의 그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도 그렇게 바르트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나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의 영향력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이것도 심리적인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열등감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상대를 아주 심각하게 잘못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열등감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열등감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과 대등한 관계 혹은 그보다 더 높은 탁월한 관계에도 탁월한 위치에도 오를 수 있는데요. 바르트와 몰트만을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신학적인 그 탁월성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비난함으로써 자기들도 바르트와 몰트만과 견줄 수 있는 학자이거나 심지어 그들보다 낫다고 하는 어떤 우월감, 열등감과 우월감은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의 두 다른 측면이라고 본다면 열등감과 잘못된 우월감이 이렇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라고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배타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뭐 볼코프 이후에 혹은 박형룡 자기들의 스승의 신학 이후의 모든 신학은 철저히 수용하고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만 그 사람들을 인용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배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정통이고 현대신학자들은 모두가 잘못되었다.
교만한 어떻게 보면 지적인 교만이요. 라이노 니브가 말한 대로 자기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를 혼자서 독점하고 있는 듯이 지적인 교만에 빠져서 이런 지나친 왜곡과 날조를 일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혹은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배타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포용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열린 생각을 가지고 포용하며 포괄적으로 신학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교만하게 배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점점점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과도 척을 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의 개토적인 종교로 교화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배타적인 교만주의가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아마도 처세술에서 그랬을 것이다. 총신대학의 그 학문적인 전통, 합동교단의 학문적인 전통에 조금만 어긋나도 비난받고 또 배제당하고 축출당하는 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처세하기 위하여 곡학 아세를 해야만 처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처세술로서 자기들이 받아들인 신학 외에는 다 비난을 함으로써 자기 교단 안에 무슨 큰 정통적이고 권위 있는 신학자인 것처럼 존경받을 수 있다는 착각,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인기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현대신학, 특히 바르트와 몰트만을 심각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네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상상해 본 것인데요. 때마침 많은 패치는 아니어도 몇몇 패치인들이 이 저의 유튜브 동영상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전진이라는 분은 비튼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각하게 비틀어 놓은 것을 비틀어져 있다고 지적한 것뿐입니다. 그래요. 맞는 지적입니다. 아주 통렬한 지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비틀어져 있지 않는데 자기가 상대방의 팔을 비틀어 놓고 너 왜 비틀었냐, 너의 팔은 비틀어져 있다라고 자기가 비틀어 놓고 상대방의 팔이 비틀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지적하는 아주 비열한 행동인데요. 어쨌든 이들의 바르트와 몰트만 비판을 보면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비틀어 놓고 그 비틀어 놓은 것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대원킴, 이미 4년이 지났는데요. 대원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신에서 배운 사람으로서 한마디 남깁니다. 총신에서 독일어 하는 교수님 손에 꼽습니다. 혹자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개혁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리신학 교수님 중에는 아예 없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의 바르트 비판은 전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근본주의자 코넬리우스 반틸에 의존하고 있고요. 반틸조차도 교회 교약을 영문으로 읽고 바르트를 판단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신대의 조지신학교 전임 교수들은 17세기 신학,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박형룡의 신학 말고는 모릅니다. 비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은 현대 신학자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책을 읽지 배우기 위해서 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맨날 듣는 말이 현대신학은 다 잘못되었고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미국의 아주 바르트 신학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반틸, 근본주의자 반틸의 비판에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은 관점에서 바르트를 비판한다. 이런 뜻이고요. 역시 계속 대원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신에서의 바르트 비판은 학문적인 차원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메이첸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앞에서 반티를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메이첸과 같은 또 근본주의자를 지적합니다. 메이첸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프리스턴에서 정교수 자리 얻으려고 괜히 바르트가 자유주의고 이단이라고 다른 교수들한테 딴지 걸다가 도리어 밀려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죠. 정작 메이첸은 독일에서 최고의 자유주의자인 윌헬름 헤르만한테 배웠고 그의 어머니에게 헤르만에게 엄청난 찬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죠. 저는 그걸 몰랐네요. 사실 이 윌헬름 헤르만은 한때 바르트가 존경하는 스승이었다가 이분도 역시 1차 대전의 지지성명의 가장 한 분이고 이분으로부터 바르트가 돌아서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메이첸은 윌헬름 헤르만의 제자였다네요. 그리고 바르트에 대한 왜곡은 메이첸의 제자인 코넬리우스 반틸, 반틸은 메이첸의 제자이고요. 메이첸이 이어서 반틸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그 반틸의 제자들이 총신의 조신학교 수들입니다. 총신의 뿌리 박형룡은 메이첸의 제자였고요. 학문의 계보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서철원식의 매도는 단지 미국 근본주의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박형룡이 신학교 부지 사려고 로비하다가 사기당해서 3천만 원 날려먹고 장로교 내에 자기 권력 복권하려고 괜히 환경지극 측의 WCC랑 바르트 신학 물고 늘어져서 분열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합동입니다. 말이 분열이지 사실상 합동이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바르트는 이단이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합동교단의 출발점과 정체성 자체가 17세기 이후의 새로운 사조의 신학은 다 쓰레기다. 바르트는 자유주의자여 이단이다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총신에서는 바르트에 대해 악의적으로 매도하면 할수록 점수 올라가고 박수 받습니다. 한마디로 서철원 교수도 이상원 교수도 자기 승진하려고 바르트 모트만 매도한 거고 그들의 신학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일종의 처세수리요 인기주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총신 합동교단의 불로부터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바르트나 현대신학자들은 이단일 뿐만 아니라 이단이어야만 하는 존재, 그래야만 자기들의 신학의 정체성이 살고 그래야만 인기도 없고 교단에서 존경받는다. 이런 아주 정치적인 교단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어떤 분 저희의 굉장히 그분의 닉네임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겠고요. 문병호 교수는 전공이 교회사이고 신학을 다루는 고급 동요를 읽을 줄도 모를 텐데 어떻게 바르트를 다룬다는 것인지 그러게요. 교회사 교수를 가르치다 보면 교리사도 가르치게 되니까 교회사 교수가 교리사 혹은 조리신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면 특히 독일어를 잘 읽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바르트를 자기가 원문도 읽지 못하고 바르트를 이해하겠느냐 이런 뜻이고요. 정병선 목사님이 엉터리 헛발질에 권위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교회와 신학교의 협잡에 죽비를 쳐주시니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게 쓰셨고요. 영제이 킴이라는 분은 한 뼘도 안 되는 울타리에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작은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매도한다는 뜻이겠죠. 명훈코라는 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교리나 어떤 전통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스스로 왜곡을 해놓고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흠잡는 사람들,
여기 보면 뭐 바르트가 두 분이나 뭐 변증법이 뭐 헤겔로부터 왔다니 바르트 몰트만이 뭐 헤겔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료를 충실히 읽지 않고 세간에 떠도는 어떤 소문이나 미국에서 건너온 악의적인 편견을 확장하는 것 같아요. 확장을 퍼뜨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이런 편견을 심어주는 것 같은데, 자, 여튼 정신대학교 교수들은 왜 신학을 배워볼까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동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뭐 자원해주는 잘못된 신학의 비판에 물들지 마시라. 비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나도 이 모든 현대 신학자를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도 비판하고 수용하다가도 비판합니다. 바르트도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신학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볼트만도 자기의 신학은 길 위의 신학이다. 볼트만 신학도 조금씩 신학에 따라 강조점이 변하거나 신학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인 고지에 변함이 없이 자리 잡은 그런 영원한 신학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신학은 비판과 대화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판하라는 거죠. 그 자료에 근거하여 팩트에 근거하여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비판하라는 거죠. 팩트와 무관하게 완전히 헛발질, 헛소리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뭐 평신도나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할 수 있어도 어떻게 아주 큰 교단에 또 외국에서 학위받고 많은 학문적인 활동을 쌓아온 교수들에게서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문병호 교수의 바르트 비판은 와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잘못된 비판에 잘못 오염되는 분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 계속 이런 방송을 해야 할까? 내가 이런 한심한 일을 해야 할까? 스스로 자탄하지만 이것도 제가 거짓 뉴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 사명감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몸 조심하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